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 워치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거대 전자상거래 기업이죠. JD.com, JD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JD.com, 징동.com이라고도 하죠. 맞습니다. 이게 뭐 단순한 온라인몰 쇼핑몰 이렇게만 보기에는 좀 어렵고 오히려 첨단 물류 시스템이나 뭐 기술력 이런 걸 기반으로 서비스형 리테일 기업으로 계속 변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직접 물건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1P 모델이랑 자체 물류망이 핵심이니까요. 알리바바 같은 플랫폼 모델과는 좀 다르죠.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분석에서는요, JD.com의 그 핵심 사업 모델이 정확히 뭔지, 그리고 최근 실적은 어땠는지, 또 기술 투자, 특히 AI 쪽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데 그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중국 시장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기회 요인은 뭐고 또 위험 요인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균형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마침 또 8월 14일에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타이밍도 좀 적절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 전에 현재 상황을 면밀히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JD.com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역시 그 자체 구축한 물류 인프라, JD 로지스틱스죠. 그리고 최근에 AI 기술에 정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미래 성장 가능성을 굉장히 밝게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물류 인프라의 강력함은 저도 인정합니다. 중국 전역을 촘촘하게 커버하고 배송 속도도 빠르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이면에 있는 비용 문제라던가 또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 투자 부담이 계속 생긴다는 점, 그리고 중국 거시경제 전체의 불확실성 같은 변수들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할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양쪽의 시각을 다 가지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먼저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그 핵심 경쟁력, 바로 자체 물류 네트워크 JD 로지스틱스부터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 네, 그러시죠. 이게 정말 대단한 게 중국 전역의 물류 창고만 500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창고가 아니라 아시아 1호라고 불리는 완전 자동화된 스마트 물류센터 같은 최첨단 시설들을 갖추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AGV, Automated Guided Vehicle 같은 거, 드론 배송 같은 자동화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당일 배송 혹은 최소 2길 배송이 가능한 지역이 굉장히 넓어요. 이게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물건을 빨리 배송하는 걸 넘어서 이 잘 갖춰진 물류망 자체가 하나의 서비스 상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형 리테일로 확장하는 기반이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서비스용 리테일이라는 개념 자체는 흥미롭습니다. 물류 인프라를 외부에 개방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거니까요. 실제로 JD 로지스틱스가 외부 고객 비중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맞아요. 심지어 최근에 한국 시장 진출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상품 판매보다 물류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는 전략을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만큼 이 물류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 빠른 배송 경험이 소비자들에게 JD.com을 선택하게 만드는 강력한 유인책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좀 봐야 하는데요. 이렇게 방대한 물류 인프라를 처음 구축하는 데 들어간 천문학적인 비용, 그리고 이걸 계속 유지하고 또 최신 기술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게 정말 만만치가 않거든요. 물론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났겠죠.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게 계속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자동화 설비 투자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자본 지출, 캐펙스 부담이에요. 이게 고스란히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25년 1분기 JD 로지스틱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 성장했다고 나왔지만 이건 아직 투자를 회수하는 단계라기보다는 계속 투자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봐야 하거든요. 성장을 위한 투자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투자는 필요하죠. 하지만 그 투자 회수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그 사이에 경쟁 환경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류 부문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성은 여전히 좀 불안정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명목하에 당장의 비용 압박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비용 측면, 단기 수익성 압박에 대한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 이야기가 나온 김에 JD.com이 또 하나 정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AI, 인공지능 기술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 AI 투자. 네, 이것도 JD.com이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죠. 네, 자체적으로 개발한 대규모 언어 모델, LLM, 차트라이노. 이게 중국어로는 옌시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매개 변수 개수만 1000억 개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규모죠. 네, 규모는 크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인데. 바로 그 활용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걸 단순히 챗봇에만 쓰는 게 아니라 소매, 물류, 마케팅, 고객 서비스, 심지어는 직원 관리까지 거의 전방위적으로 적용해서 효율성을 극적으로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시죠. 예를 들면 AI가 자동으로 마케팅 문구나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이걸 통해서 관련 비용을 무려 90%나 절감했다고 하고요. 또 AI 기반 고객 서비스 시스템은 전체 고객 문의의 90%를 사람 개입 없이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효율 개선이죠. 물류 시스템 최적화는 물론이고요. 비용 절감 효과나 효율성 개선 효과가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런 기술 개발을 위해 R&D 투자도 아끼지 않고 있어요. 2025년 1분기 R&D 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14.6%나 증가했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지라고 봐야죠. 물론 AI 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앞으로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이니까요. JD.com이 여기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방향 자체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비용 문제가 따라붙습니다. 비용이요? R&D 투자 비용 말씀이신가요? 네, 아까 말씀하신 2025년 1분기 R&D 비용,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 46억 위안이에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8천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한 분기에만요. 와, 8천억 원. 정말 크긴 크네요. 그렇죠. 이런 막대한 자금을 연구개발과 또 고급 AI 인재 확보에 쏟아붓고 있는 건데 이 투자가 실질적인 수익 증대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이게 다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물론 장기적으로 봐야죠.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장기가 언제까지일지,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다는 게 리스크죠. 그리고 또 하나, JD.com이 AI 기술을 활용할 때 텐센트의 위챗 같은 플랫폼을 많이 활용하는데 이게 물론 편리하고 시너지 효과도 있겠지만 특정 기업 플랫폼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는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텐센트와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텐센트 의존성 문제. 그 부분도 생각해 볼 지점이네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텐센트가 주요 주주이기도 하고 협력 관계가 돈독하니까요. 그리고 이런저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 실적을 보면 JD.com의 펀더멘털 자체는 꽤 탄탄해 보이거든요. 2025년 1분기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말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잖아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했고 비계의 지피 기준 순이익은 무려 52.7%나 증가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죠. 네, 1분기 실적 자체는 좋았습니다. 매출,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넘었죠. 특히 핵심 사업인 JD 리테일의 수익성이 개선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non-GAAP 영업이익률이 4.9%까지 올라왔으니까요. 그렇죠. 이런 실적 호조는 JD.com의 기본적인 사업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상당히 견고하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최근에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한 것도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고요. 1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도 그렇고요. 하지만 그 속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잉여 현금 흐름, 프리캐시 플로우는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37.7%나 크게 감소했어요. 잉여 현금 흐름이 감소했다고요? 왜죠?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운전자본 부담 증가나 투자 활동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규모도 줄었고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이익 지표는 좋아졌지만 실제 회사의 현금 창출 능력이나 재무 상태는 오히려 좀 악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좀 의외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다음에 발표될 2분기 실적 전망입니다.
1분기 실적이 좋았다고 해서 2분기도 좋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왜죠?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바로 JD.com이 최근에 야심차게 뛰어든 푸드 딜리버리, 즉 음식 배달 사업 때문입니다. 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정말 공격적으로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고 있는데 이게 2분기 수익성에 아주 큰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에요. 아, 푸드 딜리버리 사업 투자 때문에요? 네. 이미 애널리스트들은 2분기 주당 순이익 EPS가 전년 동기 대비 적게는 56%, 많게는 61%까지 급감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투자 규모가 크고 아직은 수익을 내기 어려운 초기 단계라는 거죠. 50% 이상 급감이라? 이건 정말 큰 폭인데요? 푸드 딜리버리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시각도 있지 않나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당장은 엄청난 비용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푸드 딜리버리 시장은 이미 메이투안이나 얼어머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꽉 잡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여기서 점유율을 뺏어오려면 결국 또 저가 전략, 즉 보조금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경쟁이 정말 치열하겠네요. 네. JD.com이 최근 전반적으로 저가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게 또 다른 경쟁자인 핀두오도와의 가격 경쟁을 더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전자상거래 시장 경쟁 때문에 마진 압박이 심한데 푸드 딜리버리 투자 비용에 저가 경쟁까지 겹치면서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거죠. 저가 전략이 양날의 검이네요. 소비자를 끌어모으는 효과도 있지만 마진을 깎아먹는 부작용도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 거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요인입니다. 중국 내수 시장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 침체 문제라던가 낮은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우려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소비 심리에 계속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중국 경제 상황이 복잡하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죠. 하지만 그런 환경 변화에 JD.com이 나름대로 잘 대응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중국 소비 트렌드가 요즘 건강이나 스마트 소비 쪽으로 가고 있다는데 JD 헬스 같은 경우는 이런 트렌드를 잘 타고 성장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1분기 매출도 25% 넘게 증가했고요. 네, JD헬스의 성장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중국의 고령화 추세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덕분에 헬스케어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으니까요. 그 수혜를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AI 기반의 맞춤형 쇼핑 경험 제공 같은 것들은 스마트 소비를 추구하는 젊은 세대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가구 브랜드 이케아와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도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상품 구색을 다양화하는 데 긍정적이고요. 때 스마트 소비라는 것이 단순히 똑똑한 소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가성비, 즉 저가 소비를 추구하는 트렌드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 스마트 소비가 결국 저가 소비로 연결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더 그렇죠. 그러니까 JD.com이 저가 전략을 강화하는 것이 Z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핀도도어의 제살 깎아먹기식 출혈 경쟁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수익성에는 당연히 악영향을 미치겠죠. 경쟁 심화와 수익성 악화의 악순환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푸드 델리버리 시장 진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시도 자체는 이어하지만 이미 메이투안, 얼어머 같은 거대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발주자인 JD.com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는 정말 미지수입니다. 수십억 위안, 어쩌면 그 이상의 막대한 투자가 예상되는데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단기적인 재무 부담을 말할 것도 없고요. 네, 확실히 신규 사업 진출에는 큰 리스크가 따르는군요.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하면 타격이 클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JD.com이 가진 물류와 기술력이라는 강점은 분명하지만 그걸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감, 또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운 구간을 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각도에서 JD.com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슬슬 정리를 좀 해볼까요?
제가 먼저 요약을 해보자면 JD.com은 역시 강력한 자체물류 인프라, 즉 JD 로지스틱스와 공격적인 AI 기술 투자를 바탕으로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을 넘어 서비스형 리테일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추구하며 미래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를 보였고 또 Z세대나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 변화에 JD 헬스 등을 통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부분들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 보면 그 미래를 위한 투자, 특히 최근에 시작한 포드 델리버리 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수익성 악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게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두운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또한 핀도도, 알리바바, 그리고 포드 델리버리 시장의 메이투안, 얼어머 등과의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고 특히 저가 경쟁 심화는 마진 압박을 가중시키는 요인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라는 외부 변수까지 고려하면 마냥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가올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 푸드 델리버리 사업의 초기 성과가 어떤지, 그리고 비용 관리를 얼마나 잘 해내고 있는지, 또 향후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하는지가 단기적인 주가 방향에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긍정적인 측면과 우려되는 측면이 공존하는 상황이네요. 이상으로 오늘 저희가 준비한 JD.com에 대한 심층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현재까지 나온 정보들을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추천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맞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분석 과정에서 참고한 자료 중에는 AI가 생성한 정보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실제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한 판단을 통해 성공적인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